앞서서 그 단종애비 정순왕후 또 중종비 단경왕후 두 분을 봤는데 모두 불행한 삶을 사신 분들이죠. 근데 정말 그 불행하게 사신 분들이 또 한 분, 지금 양도 가까운데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을 저희가 제목을 환양한 공주님 이렇게 붙였는데 그 환향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환향녀가 한자로 그 이렇게 씁니다. 돌아올 환자에다가 고향 향자 써서 환향여 이런 말이 있는데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환양년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병자호란하고 좀 관련된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근데 어쨌든 그 환양한 공주님 의순 공주는 병자호란 때 이제 사람입니다. 병자호란은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인조 14년에 청나라 그 병력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이제 침입을 해서 결국은 견디다 못하고 인조 임금이 그 서울 그 송파의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이제 그 엎드려서 머리를 찌우면서 항복을 한 아주 치욕스러운 이 한반도의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그 병자호란인데 이때 그 청나라에 항복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들을 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이 분분하긴 한데 두 차례의 이제 그 호란 후에 조선의 인구가 50만 명이 감소를 합니다. 그 몽골 지방의 노예 시장에 나온 그 조선인 숫자가 60만 명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백성들이 조정의 잘못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인구 50만이 감소했다. 50만이 갔는데 그 중에 반은 여자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 타향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험한 꼴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들이 25만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뭐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생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 아이를 이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 오랑캐 호자, 오랑캐 로자를 써서 호로자식, 자식이 이제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그때 또 이 환양년이라는 말하고 같이 생겼다는 것이 이게 참 그 나쁜 말들인데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관 그 청나라의 그 도르곤이라고 청나라 황제의 그 섭정이 있습니다. 이 도르곤이 그 부인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고 나서 자기 정실 부인으로 첩이 아니죠. 정실 부인으로 조선 왕실의 공주를 계비로 맞이하고 싶다 하고 인조 다음 임금 효종 때 이제 조선에 통보를 합니다. 공주를 보내라. 같이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효종 입장에서 이 효종은 이제 청나라에 이제 볼모로 끌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효종이 공주를 보내기가 싫습니다. 그 왕족 중에 이제 그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소현세자의 딸들도 보내기가 싫고 그래서 이제 종친들하고 신하들 집안에서 대신 보낼 사람들을 좀 물색을 합니다. 좀 그렇죠. 그 효종은 딸이 이제 15살, 11살짜리가 있었고 소현세자의 딸도 14살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 딸은 이제 껴놓고 다른 사람을 이제 공주를 보내라는데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의순 공주는 그 당시 이제 그 경기도 포천에 이 인근이죠. 이 포천에 그 종친이 있습니다. 이계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이애숙입니다. 그 왕실에서 좀 어려워하니까 이 이계윤이 딸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종이 이애숙이라는 종친의 딸을 수양 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공주가 되는 거죠. 공주를 만들어서
청나라의 그 황제의 그 섭정, 아주 황제보다 더 센 사람이죠. 최고 실세한테 이제 출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순공주가 1635년생인데 16살에 청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년쯤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청나라에 가 있었는데 이 청나라에 가 있던 6년을 갖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말하자면 이제 환양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비판 속에서 좀 마음을 많이 상해서 28살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은 이 의순공주가 이제 출국을 하는데 효종이 직접 서대문 밖에 그 모화관에 나와서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환송을 하고 이 남편 되는 도루고는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군 병력을 이끌고 그 산해관 국경에서 산해관까지 와가지고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실 부인이니까 상당히 어떤 그 모양이 좋게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이 도루곤이 이 예친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애신강나 다이곤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7개월 후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죽었는데 이것도 이제 불행한 일인데 죽고 나니까 역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들도 다 몰습니다. 그래서 이 의순공주가 도루곤의 조카인 정친왕 보로한테 귀속됩니다. 이 귀속이라는 것이 좀 묘한 말인데, 사람도 귀속이 되죠. 재산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 귀속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 정친왕 보로의 숙모님이 되는데 의순공주가 숙모님 아닙니까? 그 숙모님을 귀속을 했다는 것이 모셨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청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는데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불행이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신랑이 7개월 만에 죽고 그 조카한테 귀속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14개월 후에 이 정친왕 보로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안친왕 요로한테 다시 귀속이 됩니다. 이 참 불행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7개월간 도루곤과 부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동생 안친왕에 이르기까지 이 의순공주의 친정 아버지가 의순공주를 청나라에서 데려올 때까지 한 70개월 동안 그 조카 둘과 차례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흔히 짐작하듯이 어떤 세 남자하고의 부부 관계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쁜 의도를 갖고 한 말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조카들의 어른, 그러니까 숙모님이기 때문에 그 친분상 그런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어쨌든 1655년에 북경에 이제 이 의순공주의 아버지가 사신으로 옵니다. 사신으로 와서 청나라 세조한테 얘기를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오는데 이게 의순공주의 의순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게 의로울 의자에다가 순할 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의에 순응하였다. 이게 이제 의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국을 했는데 결국은 청나라의 아주 막강한 실세였던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조선에서의 그 인심이 또 표변합니다. 아주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아비가 딸을 팔았다.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딸은 정조를 버리고 세 남자를 함께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몹쓸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관직에 있다 삭탈 관직 당하고 이 의순공주는 그 국내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제 의정부 금호동에 살았습니다. 그 의순공주는 그런 어떤 주변에 아주 차가운 시각 때문에 냉대를 받다가 28살에 죽고 맙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보산 저쪽 그 남쪽 그 산록에 보면은 이 의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매우 초라한 공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초라한 묘가 있는데 이 의순공주 묘를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 슬프고 부끄러운 거라고 하더라도 역사를 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그 율락 여성들의 삶을 지금 앞에 그 의순공주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그 미군들을 상대로 했던 그 율락 여성이 경기 북부 지역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동두천에 2,700명이었다는 말이 있고 의정부에 1,200명, 또 양주에도 미군 기지가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에도 한 1,000여 명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 지금 이런 이제 경기 북부에 한 5천 명의 그 율락 여성이 있었다. 미군을 상대로 한 그러면 이제 그 율락 여성 외에 아주 많은 그 경기 북부의 시민들이 미군 부대 경계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의정부 옆에 그 양주 옆에 있는 의정부가 1963년에 시가 됩니다. 이게 수원하고 인천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 시가 되고 동두천도 1981년 아주 일찌감치 벌써 40년 전에 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시가 됐느냐? 이는 이제 주한미군 경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주, 의정부, 동두천에 주한미군 경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앞에 말씀드린 그 의순공주와 기지천의 여성의 삶입니다. 그 의순공주하고 관련돼서 그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환양녀라든가 뭐 호로자식이라든가 이런 그 좋지 않은 말들이 생겼을 거라는 이제 그 추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의순공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 기지촌의 여성들의 삶은 그 삶이 어떤 의사결정이 오로지 그 효성 아니면 그 남매의 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지촌의 여성들이 결국은 왜 여기 와서 그 미군 상대로 일을 했느냐 했을 적에는 그 억척스럽게 벌어서 결국은 뭐 오빠나 남동생 또 여동생을 학비를 대고 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했지 자기의 어떤 그 편안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좀 기지천 여성이 좀 그 나쁜 그 용어로 좀 불리고 그 좀 약간 그 창피하고 뭐 이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또 부모가 그 경제적인 혜택은 누렸으면서 이 남이 부끄럽다고 감추고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경기 북부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율락 여성들이 좀 사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돌아갈 데가 없어서 주저앉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순공주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들이 의순공주의 삶도 그렇고 그 1960년대 70년대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을 현재의 잣대로 갖고 과거를 그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다뤘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여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남자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못났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 이런 시각을 우리들이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또 이 여성들의 삶이 대개가 효심, 또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그 희생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어려운 기구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